이제 막 28살이 된 이지은은 결혼식장에서 떨리는 손으로 베일을 걷었다. 가족 사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이 결혼이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베일 아래 드러난 얼굴은 바로 5년 전 헤어진 연인 김민지였다. 민지. 너,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고 양가 가족들의 시선이 쏟아졌다. 지은의 아버지, 이 회장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게 무슨 짓이야? 그의 외침이 예식장을 울렸다. 민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지은은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을 뻔했다. 이 결혼은 단순한 사업 합병을 위한 것이었다. 지은의 가족은 서울에서 유명한 제약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민지의 가족은 바이오테크 기업으로 급성장 중이었다. 두 회사의 합병은 양측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줄 터였다. 하지만 지은은 이 결혼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민지를 잊지 못하고 있었다. 대학 시절 둘은 캠퍼스에서 우연히 만나 사랑에 빠졌다. 민지는 예술학과 학생으로 자유롭고 창의적인 영혼이었다. 지은은 경영학과로 가족의 기대를 짊어진 모범생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비밀스러웠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고 특히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란 지은에게는 더더욱 그랬다. 우리는 행복할 수 없어. 지은이 헤어짐을 선언한 날,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다. 왜? 우리 사랑하는데. 지은은 대답할 수 없었다. 가족의 압력, 사회의 시선, 미래의 불확실성. 모든 것이 그녀를 짓눌렀다. 헤어진 후 지은은 일에 매달렸다. 회사에서 승승장구하며 후계자로 인정받았다. 민지는 해외로 유학을 떠났다는 소문이 들렸다. 그런데 왜 지금 여기 신부로 서 있는 거지? 지은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결혼식은 중단되었다. 양가 부모들은 별실로 모여 대화를 나눴다. 지은의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지은아, 이게 무슨 일이니? 내가 민지랑 그런 관계였어.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엄마, 그건 옛날 일이에요. 그런데 왜 민지의 아버지, 김 사장은 한숨을 쉬며 설명했다. 우리 민지가 아들 대신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어. 사업을 위해선 어쩔 수 없다고. 지은은 충격을 받았다. 민지의 가족에는 아들이 없었고 민지가 유일한 후계자였다. 하지만 동성 결혼은 한국에서 법적으로 불가능했다. 이건 단순한 사업을 위한 가짜 결혼이었을 뿐. 그런데 민지가 왜? 지은은 민지를 찾아 예식장 뒤편으로 갔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지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민지는 조용히 대답했다. 너를 다시 보고 싶었어. 그리고 이 결혼을 막고 싶었어.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지의 눈에는 여전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건 위험한 게임이었다. 가족들의 반응, 사회의 비난, 모든 것이 쏟아질 터였다. 지은은 머리를 쥐어짜며 생각했다. 이 결혼을 포기하면 가족 사업은 어떻게 되지? 아버지의 꿈, 어머니의 기대, 모두 무너질 수 있다. 그런데 민지를 다시 마주한 지금, 옛 감정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지은은 집으로 돌아왔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민지의 메시지가 왔다. 내일 만나자. 설명할게. 지은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다. 이 선택이 그녀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아직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카페에서 민지를 만났다. 민지는 변함없는 미소로 인사했다. 오랜만이야, 지은아. 지은은 차가운 표정으로 물었다. 설명해. 왜 그런 짓을 한 거지? 민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해외 유학 후 그녀는 가족 사업에 합류했다. 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후계자로 지목되었다. 그런데 지은의 가족과 합병 이야기가 나왔다.
처음엔 내가 결혼할 상대가 남자라고 들었어.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가 내 가족과 이야기하다가 동성 결혼 형식으로 하자고 제안했어. 법적 효력은 없지만 사업 합병의 상징으로 이지은은 믿을 수 없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사회에서 그런 게 가능해. 민지는 쓴웃음을 지었다. 가능하지 않아. 하지만 사업가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 그리고 난 너를 포기할 수 없었어. 지은의 마음이 흔들렸다. 민지의 고백은 그녀의 내적 갈등을 자극했다. 사랑 vs 의무. 그녀는 가족을 위해 사랑을 포기했는데 이제 그 사랑이 돌아왔다. 카페를 나서며 지은은 생각했다. 이게 기회일까? 아니면 재앙일까? 집에 돌아온 지은은 아버지와 마주쳤다. 지은아, 어제 일은 실수야. 민지 쪽에서 사과했어? 결혼은 취소됐지만 사업 합병은 진행할게. 아버지의 말에 지은은 안도하면서도 아쉬움을 느꼈다. 하지만 민지의 그림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밤 지은은 옛 추억을 떠올렸다. 대학 시절 둘이 함께한 밤 산책, 비밀스러운 키스, 모든 것이 생생했다. 왜 헤어졌을까? 자책이 밀려왔다. 사회의 압력 때문이었다.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자는 여전히 차별받았다. 지은의 가족은 특히 종교적이었고 아버지는 정상적인 삶을 강요했다. 이제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섰다. 민지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다음 만남에서 민지는 더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유학 중에 난 나 자신을 받아들였어. 동성애자라는 걸. 그런데 너는?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내적 투쟁이 시작되었다. 사랑을 선택하면 가족을 배신하는 걸까? 아니면 가족을 위해 사랑을 포기하는 게 옳은 걸까? 이 갈등이 그녀를 괴롭혔다. 지은은 회사에서 하루를 보내며 머릿속을 정리하려 애썼다. 하지만 민지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합병 프로젝트 회의 중 민지의 가족 측 대표가 참석했다. 바로 민지의 삼촌이었다. 합병 조건은 변함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문제는 별개로 하죠. 그의 말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불편했다. 퇴근 후 민지로부터 전화가 왔다. 오늘 저녁 어때? 이야기 좀 더 해. 지은은 망설이다 수락했다. 그들은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바람이 선선한 저녁, 둘이 나란히 앉아 과거를 회상했다. 기억나. 여기서 처음 고백했잖아. 민지가 웃으며 말했다. 지은의 가슴이 아팠다. 기억나. 그런데 왜 돌아온 거야? 왜 이제야? 민지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버지의 병 때문에 돌아왔어. 사업을 이어받아야 했어. 그런데 내 소식을 듣고 참을 수 없었어. 지은은 한숨을 쉬었다. 나도 마찬가지야. 가족 때문에 포기했어. 그런데 이제 와서 대화는 깊어졌다. 민지는 자신의 내적 갈등을 털어놓았다. 해외에서 자유롭게 살았지만 가족의 부름에 돌아와야 했다. 한국 사회는 변하지 않았어. 동성 커플은 여전히 숨겨야 해. 지은은 공감했다. 그녀도 회사에서 소문이 돌면 안 된다는 압박을 느꼈다. 만약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민지의 질문에 지은은 대답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어머니와 대화를 나눴다. 지은아, 요즘 왜 그래? 결혼 취소 후로 이상해. 어머니의 걱정에 지은은 솔직해지고 싶었지만 참았다. 그냥 피곤해요. 엄마. 하지만 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쳤다. 다음 날 지은은 민지와 다시 만났다. 이번엔 민지의 집 근처 카페였다. 민지는 가족의 압력을 이야기했다. 아버지가 나보고 정상적으로 살라고 해. 결혼하라고. 지은은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다.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야. 손주를 기대하시고 둘의 대화는 사회적 압력으로 이어졌다. 한국의 보수적 가치관, 동성애에 대한 차별, 모든 것이 그들을 옥죄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은의 질문에 민지는 함께 싸우자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두려웠다. 배신의 두려움, 상실의 공포. 그날 밤, 지은은 꿈을 꾸었다. 민지와 행복한 삶. 하지만 가족들이 등을 돌리는 꿈 깨어나서 그녀는 울었다. 이 선택의 대가가 너무 컸다. 회사에서 합병 작업이 본격화되었다. 지은과 민지는 업무상 자주 마주쳤다. 그럴 때마다 눈빛이 교차했다. 한 번은 회의 후 민지가 지은을 불렀다. 점심같이 둘이 식당에서 마주 앉았다. 우리 다시 시작할까? 민지의 직설에 지은은 당황했다. 그게 가능할까? 대화는 열띠게 이어졌다. 지은은 자신의 도덕적 딜레마를 털어놓았다. 가족을 배신하는 게 옳은가? 민지는 사랑이 죄는 아니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사회의 시선을 무시할 수 없었다. 만약 알려지면 사업은 어떻게 돼? 우리 가족은 민지는 그럼 포기할래? 라고 반문했다. 지은의 마음이 갈등했다. 집에 돌아와 아버지와 마주쳤다. 합병 잘 진행되고 있지? 민지 양은 괜찮아. 아버지의 말에 지은은 긴장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죄책감이 들었다. 민지와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옛 감정이 되살아났다. 한 번은 둘이 산책하다 키스할 뻔했다. 지은은 황급히 물러났다. 안 돼, 아직 안 돼. 민지는 상처받은 표정이었다. 왜? 여전히 두려워. 지은은 솔직히 대답했다. 모든 걸 잃을까 봐. 이 대화는 지은의 내적 투쟁을 심화시켰다. 그녀는 심리 상담을 고려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동성애 상담은 쉽지 않았다. 친구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고립감이 밀려왔다. 민지도 비슷한 고통을 겪었다. 그녀는 일기에 자신의 감정을 썼다. 지은이를 사랑해. 하지만 이 사회가 우리를 용납할까? 양가 가족들의 압력이 커졌다. 지은의 어머니는 새로운 결혼 상대를 알아봐라고 말했다. 민지의 아버지는 사업에 집중해라고 압박했다. 이 압력 속에서 둘의 관계는 비밀스럽게 이어졌다. 한 번은 밤늦게 민지의 집에서 만났다. 우리 도망칠까? 민지의 농담에 지은은 웃었다. 하지만 진심이었다.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합병 계약서 서명일이 가까워졌다. 지은은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이야기하자. 그날 둘이 호텔 로비에서 만났다. 나는 가족을 선택할게. 지은의 말에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정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후회했다. 이 결정이 그녀를 더 괴롭혔다. 합병 서명식이 열린 날 지은은 긴장된 상태로 참석했다. 민지도 그 자리에 있었다. 눈빛이 마주치자 둘 다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서명 후 양가 부모들은 만족스러워했다. 이제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됐어. 지은의 아버지가 말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찢어졌다. 서명식 후 민지가 지은을 불렀다. 잠시 이야기할까? 둘이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다. 왜 포기한 거야?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가족 때문이야. 미안해. 민지는 화를 냈다. 그게 다야? 우리 사랑은, 대화는 격렬해졌다. 지은은 자신의 도덕적 갈등을 설명했다. 나는 가족을 배신할 수 없어. 사회가 우리를 받아주지 않아. 이민지는 반박했다. 변화는 우리부터 시작해야 해. 이 대립은 둘의 관계에 균열을 냈다.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울었다. 어머니가 위로했다. 왜 그래? 합병 성공했잖아. 지은은 말할 수 없었다. 다음 날 회사에서 민지와 마주쳤다. 어색한 분위기였다. 미안해. 지은이 속삭였다.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이해해. 하지만 그 후 둘은 거리를 두었다.
하지만 지은의 내적 고통은 커졌다. 밤마다 민지를 생각했다. 내 선택이 옳았을까 자문했다. 사회의 정형화된 가치관이 그녀를 괴롭혔다. 한편 민지는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지은이가 포기했어. 친구는 한국에서 동성애는 힘들어라고 말했다. 이 말은 민지의 상처를 키웠다. 합병 후 회사에서 공동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지은과 민지는 함께 일해야 했다. 이 상황은 긴장감을 더했다. 한 번은 야근 중 둘이 사무실에 남았다. 우리 친구로 지낼까? 지은의 제안에 민지는 가능할까? 라고 물었다. 대화는 감정적으로 흘러갔다. 민지는 자신의 피해를 이야기했다. 너 때문에 상처받았어. 지은은 미안함을 느꼈다. 이 대화는 지은의 깨달음을 가져왔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이기적이었다는 걸 알았다. 집에 돌아와 아버지와 대화를 나눴다. 아빠, 합병은 좋지만 제 행복은요? 아버지는 놀랐다. 행복. 사업이 성공하면 행복해질 거야. 이 말은 지은의 반항심을 자극했다. 그녀는 변화를 결심했다. 민지에게 연락했다. 만나자. 둘이 공원에서 만났다. 미안해. 다시 생각해볼게. 지은의 말에 민지는 희망을 보았다. 하지만 가족의 반대가 예상되었다. 지은의 어머니가 의심했다. 요즘 민지 양과 자주 만나. 지은은 부정했다. 하지만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둘이 이상해 라는 말이 나왔다. 이 소문은 사회적 압력을 더했다. 지은은 스트레스로 건강이 나빠졌다. 병원에서 스트레스성 불안 진단을 받았다. 민지도 비슷했다. 우리 포기할까? 민지의 약한 말에 지은은 아니야. 싸우자라고 말했다. 이 결정은 새로운 갈등을 불렀다. 지은의 아버지가 알게 되었다. 지은아, 민지 양과 무슨 관계야? 대치가 시작되었다. 사랑해요. 아빠의 지은의 고백에 아버지는 충격받았다. 그건 안 돼. 가족 명예가 걸려. 논쟁은 격렬했다. 아버지는 회사에서 나가라고 위협했다.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이 배신감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민지의 가족도 비슷했다. 김 사장은 사업 취소할까? 라고 말했다. 민지는 그러며 제 행복 때문에 대립이 고조되었다. 둘은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우리 공개할까? 민지의 제안에 지은은 두려웠지만 동의했다. 사회의 반응을 예상했다. 뉴스에 동성 커플 사업가 소문이 돌았다. 비난이 쏟아졌다. 비도덕적 가족 파괴자 댓글들이 달렸다. 이 압력은 지은의 정신을 흔들었다. 그녀는 상담을 받았다. 상담사는 자신을 받아들이세요 라고 조언했다. 이 과정에서 지은은 성장했다. 과거의 선택을 반성했다. 왜 일찍 깨닫지 못했을까?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둘의 관계는 더 깊어졌다. 하지만 피해는 컸다. 지은의 어머니가 아프게 되었다. 내 선택 때문에 어머니의 말은 지은의 죄책감을 키웠다. 이 상황은 도덕적 딜레마를 더했다. 사랑 vs 가족. 지은은 밤새 고민했다. 결국 그녀는 결단을 내렸다. 지은은 가족 모임을 소집했다. 저 민지랑 사귀어요. 그녀의 선언에 가족들은 충격받았다. 아버지는 화를 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사업은 어떻게 해? 어머니는 울었다. 내가 왜 그래? 동생은 지지했다. 언니, 응원해. 이 분열은 가족의 갈등을 드러냈다. 지은은 자신의 선택을 설명했다. 저 행복하고 싶어요.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사회가 용납 안 해라고 반박했다. 논쟁은 길어졌다. 결국 아버지는 생각해 볼게라고 말했다. 이 대화는 지은에게 희망을 주었다. 민지의 가족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다. 김 사장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민지의 고집에 굴복했다. 사업은 사업,
개인은 개인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회의 비난은 계속되었다. 온라인에서 해시태그가 생겼다. 동성애 사업가 가족 배신 댓글들이 쏟아졌다. 지은은 스트레스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지가 위로했다. 함께 이겨내자. 둘이 함께한 시간은 소중했다. 한 번은 여행을 갔다. 제주도에서 자유를 느꼈다. 여기서 살면 어때? 민지의 말에 지은은 웃었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왔다. 회사에서 압력이 커졌다. 주주들이 이미지 실추라고 불평했다. 지은은 사임 압박을 받았다. 이게 내 선택의 대가야, 을 그녀는 생각했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사업 합병에 균열이 생겼다. 일부 파트너가 철회했다. 동성애 스캔들 때문이었다. 이 손실은 컸다. 지은의 아버지는 내가 책임져라고 말했다. 지은은 죄책감을 느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둘은 미디어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인터뷰에서 우리는 사랑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논란을 일으켰다. 지지자와 반대자가 나뉘었다. 젊은 층은 응원했다. 용감해. 하지만 보수층은 비난했다. 이 사회적 대립은 이야기의 고조를 더했다. 지은은 내적 성장을 이루었다. 과거의 나를 용서해. 그녀는 자신을 받아들였다. 민지도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배신이 발생했다. 지은의 가까운 친구가 소문을 퍼뜨렸다. 지은이가 동성애자야. 이 반배는 지은을 상처 주었다. 왜? 친구는 내가 변했어 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신뢰의 붕괴를 가져왔다. 지은은 더 고립되었다. 가족의 태도가 변했다. 어머니가 기회하려 노력할게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했지만 서서히 누그러졌다. 사업은 내가 알아서 할게. 이 변화는 지은에게 감동이었다. 합병 프로젝트는 위기를 넘겼다. 새로운 파트너가 들어왔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회사였다. 이 성공은 둘에게 힘을 주었다. 하지만 개인적 피해는 컸다. 지은은 불면증에 시달렸다. 민지는 우울증 증상을 보였다. 둘이 함께 상담을 받았다. 서로를 지지하세요. 상담사의 말은 도움이 되었다. 이야기의 클라이맥스가 다가왔다. 지은의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지은은 자책했다. 내 탓이야. 병원에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눴다. 아빠, 미안해. 아버지는 내 행복이 중요해 라고 말했다. 이 깨달음은 감동적이었다. 민지도 방문했다. 감사해요. 사장님. 아버지는 미소 지었다. 이 순간 가족의 화해가 시작되었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지만 둘은 강해졌다. 우리 사랑은 변하지 않아. 지은의 말에 민지는 키스했다. 이 장면은 로맨틱했지만 드라마틱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새로운 갈등이 생겼다. 민지의 전 연인이 나타났다. 민지야, 돌아와. 이 등장인물은 혼란을 더했다. 지은은 질투와 불안을 느꼈다. 누구야? 민지는 설명했다. 유학 중 만난 사람이야. 끝난 관계. 하지만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다. 너를 사랑해. 이 삼각관계는 긴장감을 높였다. 지은은 대치했다. 민지는 내 거야. 이 대화는 감정적이었다. 결국 그 사람은 물러났다. 행복해. 이 해결은 둘의 유대를 강화했다. 이야기의 끝이 다가왔다. 지은과 민지는 함께 미래를 계획했다. 결혼할까? 법적이지 않지만 상징적으로. 가족들은 지지했다. 사회는 천천히 변하고 있었다. 둘의 관계가 안정되자 새로운 도전이 왔다. 미디어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안했다. 동성 커플의 삶. 지은은 망설였다. 공개하면 더 비난받을까? 민지는 변화를 위해 라고 설득했다. 둘이 동의했다. 촬영 중 과거를 털어놓았다. 가족 압력 때문에 헤어졌어요.
이 고백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샀다. 방송 후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 메시지가 쏟아졌다. 용감해요. 하지만 혐오 댓글도 있었다. 비정상기 양극화는 사회의 현실을 드러냈다. 지은은 이 경험으로 성장했다. 내 선택이 옳았어. 가족들도 변했다. 아버지는 자랑스러워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행복하면 돼라고. 이 화해는 감동적이었다. 민지의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사업은 성공했다. 합병회사가 성장했다. 다양성 덕분이라고 평가받았다. 둘이 함께한 삶은 행복했다. 하지만 가끔 갈등이 있었다. 사회가 변할까? 지은의 질문에 민지는 둘이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지라고 대답했다. 이야기의 끝에서 둘이 산책했다. 사랑해. 민지의 말에 지은은 미소 지었다. 이 순간은 평화로웠다. 하지만 완벽한 엔딩은 아니었다. 여전히 도전이 남아 있었다. 결론적으로 그들의 여정은 충격, 갈등, 깨달음으로 가득했다. 각 선택의 대가가 컸다. 가족, 사회, 자신과의 싸움. 이제 독자에게 묻는다. 사랑을 위해 가족을 희생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